아빠, 우리 아빠 맞죠? 무료급식소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3천억대 재벌 건설회사 회장인 그가 왜 이곳에서 무너졌을까요? 6년 전 100억 위자료를 거절하고 사라진 전처. 그녀가 낡은 옷을 입고 7살 쌍둥이와 함께 무료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는 알아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25년 11월 서울의 아침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맞춤 제작한 5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깃을 세우며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태양건설 그룹의 연말 기부 행사였죠. 그가 20대에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연매출 5천억 원대 중견기업으로 키운 회사였습니다. 강민석 회장님, 이쪽으로 포즈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기자들의 요청에 민석은 능숙하게 웃음을 지으며 200억 원 규모의 기부 약정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자수성가한 청년 CEO.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오후에 약혼녀 유진이랑 약속이 있는데. 민석은 3개월 전에 재벌가 영예인 박유진과 약혼했습니다. 완벽한 스펙의 여성이었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하버드 MBA 게다가 아버지는 국내 5대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안쪽에서 나오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색이 바랜 회색 패딩, 그리고 양손에 하나씩 잡은 작은 손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윤. 6년 전 이혼한 전처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한때 명품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다니던 그 서윤이 이제는 구호품으로 보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을 더 놀라게 한 건 서윤 양옆에 선 두 아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 아니, 자세히 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6년 전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과 민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남인 사람을 보듯 그렇게 차갑게 민석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릴 쳐다봐요? 남자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눈빛과 똑같았죠. 몰라. 가자. 서윤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고 빠른 걸음으로 급식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민석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아니,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들, 설마 내 아이들인가? 민석은 급하게 급식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아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실장, 차 기다리게 해. 나 좀 걸을게. 네. 하지만 2시에 이사회가. 취소해.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민석 회장이 일정을 취소한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6년 전에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서윤아, 왜 말 안 했어? 왜? 민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 36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6년 전,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민석의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였죠. 하지만 그때 서윤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이혼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민석은 화를 냈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회사가 상장하면 수천억대 부자가 되는데 왜 갑자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외제차, 명품.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줬잖아.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투자사에서 온 급한 전화였죠. 미안, 급한 전화야. 나중에 얘기하자. 민석은 전화를 받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죠. 일주일 후 서윤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헤어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민석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위자료 100억을 각오했는데 서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으니까. 서윤은 그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그날 서윤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임신 4개월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석의 어머니가 서윤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비서실장이 조사해 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서윤 씨의 현재 주소와 생활상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윤 35세. 거주지 서울 외곽 반지하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만 원. 직업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가족 쌍둥이 자녀 남 7세, 여 7세 마이너스 이름 강지호, 강지민. 특이사항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소 이용. 친정어머니 암 투병 중. 민석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강지호, 강지민, 성이 강씨라고? 아이들이 자신의 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석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었죠. 엄마. 민석은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강부자 여사 70세. 한때 가난했지만 아들이 성공하면서 지금은 한남동 고급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왜 그렇게 급하게 왔니? 엄마, 서윤이 얘기 좀 할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6년 전에 이혼할 때 엄마가 서윤한테 뭐라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말해봐. 그래, 내가 만났어. 그 여자한테 확실히 정리하라고 했지. 뭐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앞길에 방해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뭐? 임신했으면 지우라고 했어. 돈은 줄 테니까. 민석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액자가 떨어져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식인데. 난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그 여자가 짐이 될까봐. 내 자식이 짐이야. 내 핏줄이.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했죠. 그날 저녁 민석은 약혼녀 박유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1인당 5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죠.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유진은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혹시 그 무료급식소 행사 때문에? 봤어요, 뉴스에서. 오빠 정말 멋있더라. 민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혹시 한서윤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순간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죠. 누구예요? 모르는데요. 내 전처야. 6년 전에 이혼했어. 아,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민석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급식소에서 봤거든. 서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네, 아이들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쌍둥이야. 7살. 내가 몰랐던 아이들. 유진은 냅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결혼 3개월 앞두고. 미안해. 하지만 내 자식이야. 모른 척 할 수 없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정리하고 연락해요. 전 먼저 갈게요. 유진이 나간 후 민석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석도 이 결혼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상의 결합에 가까웠죠. 하지만 서윤과 아이들을 본 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몰랐습니다. 유진이 레스토랑을 나와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여보세요, 엄마. 나 유진이에요. 네, 문제 생겼어요. 강민석 전처 얘기인데. 그리고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여자, 한서윤.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민석은 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민석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왜 왔어요? 서윤아,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애들. 내 애들 맞지? 지호랑 지민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추워.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들은 모두 낡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지 춥더라고요. 애들은 학교 갔어요. 민석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민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 엄마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고 멀리 뒷모습으로 그려진 한 남자. 지민이가 그린 거예요. 아빠를 그린 거래요. 얼굴은 모르니까 뒷모습만.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날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어요. 변호사랑 같이.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법적으로 양육권을 뺏겠다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당신네 집안 힘을 알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쌍둥이라서 더 힘들었죠. 조산 위험도 있었고 응급실에도 3번이나 실려갔어요. 혼자서. 민석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고 말고.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도 주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돈 얘기 그만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난 7년 내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지호와 지민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민석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번에 그 아저씨다. 애들아, 인사해. 이분은. 서윤이 말을 망설이자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지호야, 지민아. 나는 너희 아빠야. 그날 밤 박유진은 친구들과 강남의 고급바에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결혼 깨질 것 같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안 깨지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한서윤이라는 여자, 내가 알아봤는데 완전 거지더라. 반지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들 키운대. 그래도 강민석 회장 자식들이잖아. 그게 문제지. 하지만 방법이 있어.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내일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석의 어머니 강부자 여사였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강부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유진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여자, 과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소문도 있고. 뭐라고? 그런 여자가 우리 민석이를. 그리고요, 어머님.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쌍둥이들이 정말 민석 오빠 아이들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죠. 강부자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맞아.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한테서 아이들 머리카락이나 침 샘플을 구하면 돼요. 두 여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2주일 후 민석은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민석 씨. 99.99% 일치합니다. 지호군과 지민 양은 분명 당신의 친자식입니다. 민석은 서류를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박유진 씨가 이 DNA 검사를 알고 계십니다. 뭐? 그리고 강부자 여사님께서도.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DNA 검사를 해? 민석아, 엄마가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니. 그 여자 말만 믿을 수 있니? 결과 봤어. 내 아이들 맞다고. 그래도 민석아, 유진이랑 결혼은 해야 해. 회사 생각해봐. 박그룹이랑 합병하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됐어. 난 더 이상 엄마 말 안 듣겠어.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애들 보고 싶어. 전화 너머로 서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엄마 병원에 가야 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는데? 말기암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병원비 냈어요. 이미 익명으로 누가 다 내줬더라고요. 당신인 것 같은데. 고마워요. 하지만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유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석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죠. 유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빠,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지 변호사, 최 변호사님이에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약정서예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민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결혼 전 약정서. 결혼 후 전처 한서윤 및 그 자녀들과의 일체 접촉 금지. 위반 시 재산의 70%를 배우자 박유진에게 양도. 회사 경영권의 30%를 박그룹에 이양.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오빠,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 자식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비즈니스야. 그 아이들이 정말 오빠 자식이라고 해도요. 오빠한테는 나랑의 결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회사 생각해봐요. 민석은 서류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됐어. 결혼 취소야.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 강민석, 박유진 씨와의 약혼을 파기합니다. 지금 당장.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날 밤 민석은 서윤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 씨, 엄마가. 서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호와 지민이는 울고 있었죠. 서윤아. 민석이 다가가자 서윤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방금. 민석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으면.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석이 모든 비용을 댔지만 서윤은 크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요? 지민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프지 않은 곳으로. 우리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아주 오래 후에. 민석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민석은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 반지하 나와. 내가 집 구해줄게. 민석 씨. 아니, 듣기만 해. 이건 애들을 위한 거야. 지호랑 지민이가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돼.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우리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애들 아빠로만 있어주세요. 천천히. 알았어. 천천히 가자. 민석은 서울 송파구의 깨끗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아이들이 각자 방을 쓸 수 있는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우리 방이다. 아빠, 이제 여기서 살아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자주 올게. 주말에는 매일 오고. 서윤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빚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아이들인데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식사였지만 민석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내일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갈게. 진짜요? 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박그룹에서 저희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뭐? 민석은 급히 이사회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유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 오랜만이네요. 박그룹 부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짓이십니까? 짓이라니요. 정당한 경영권 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사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최대 주주는 여전히 당신이지만 경영 결정에 우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유진이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나랑 결혼하면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절대 안 돼. 그럼 후회할 거예요. 유진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서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졌어. 서윤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족이. 하지만 회사를 잃으면 애들한테. 괜찮아요. 우리 예전처럼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예요. 민석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민석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박그룹이 주식을 매입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부자 거래 정황이 있어요. 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좋아요. 바로 진행하세요. 한 달 후 박그룹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유진의 아버지는 구속됐죠. 유진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며 오빠, 제발 좀 도와줘요. 아버지가 유진 씨, 미안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예요. 오빠, 우리 그렇게 가깝게 지냈잖아. 가까운 게 아니었어요. 사업상 관계였죠. 그리고 당신은 내 가족을 위협했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서윤과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 그럼 이제 계속 우리랑 있는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빠 이제 매일 여기 있을 거야. 와, 진짜요. 아이들이 민석을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서윤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석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윤은 놀라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애들도 있고 우리 진짜 가족 되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알아. 그래서 평생 보상할게. 진짜로. 민석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서윤, 나 강민석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예스예요. 예스. 서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민석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안았죠. 사랑해, 서윤아. 나도 사랑해요, 민석 씨. 2026년 11월, 민석과 서윤은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지호와 지민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석은 회사를 더 크게 키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죠. 매일 저녁 6시에는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갔죠. 지호는 축구 선수를 꿈꾸며 유소년 팀에 들어갔고 지민이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뭘까? 돈? 명예? 아니야.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아빠, 같이 놀아요. 지호가 축구공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아빠랑 놀자.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웃으며 따라왔죠. 햇살이 따뜻한 가을 오후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공과 돈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지지 못했었죠.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에 치여 가족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퇴근하시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보세요.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미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